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10W 김기수입니다. 자, 시장이 4월 2일 상호관세 전까지는 참 혼란스러운 국면이죠.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곤한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돈을 쫓는 사람들은 이 시장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먹을 건 다 먹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 작전이라는 영화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판을 치고 있네요. 그죠? 2021년에서 2022년 쿠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이후에 뭐 신기술이다, 뭐 신개념, 신사업이다라고 하면서 테마성 부분에 진출한다 이러면서 그죠?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뭐 3억 10이나 BW를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 조달이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개인 투자가들을 유혹한 이후에 고가에서 그죠? 패대기 치면서 수익을 낸 이 부분이 또 적발이 3월 9일 날 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시장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정도를 걷는 투자를 하셔야지 마음만 급해지면 더 힘들게 지치게 되는 것이 주시장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이런 얌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불성실 공시, 그죠? 늘어나는 불성실 공시 법인을 보게 되면 2021년 127개에서 2024년 158개로 2025년 지금까지 31개 회사가 불성실 공시에 노출이 됐습니다. 불성실 공시 아까 이야기했던 거하고 또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유상증자 한 달이다가 안 하고, 그죠? 자금 유치 한 달이다가 못 한다. 뭐 이렇게 하는 회사들, 뭐 금양이라든지 이스페타시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주식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주가가 시장보다 훨씬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야기하듯이 빨리 가는 게 지름길이 아니라 정석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투자라는 걸 명심하시고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을 늦게 시작했다니까 말이 자꾸 꼬이네요. 그죠? 원고 분량은 많고 진행은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폭격에 식어가는 각국 성장 엔진, 그러니까 성장률이 전망치가 각국에서 낮춘다는 거 하는 겁니다. 미국이 2.2%, 올해 2025년 경제 성장률을 1.7%로 낮췄고 우리나라 역시 1.9%에서 1.5% 글로벌 국가 전부 다가 낮춰지죠. 낮춰준다는 건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골드만삭스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IB들이 우리나라, 미국 전체적으로 이 성장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자, 요건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월 5일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에 주식 비중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하향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 그리고 2024년에 남겨두고 온 숙제들 그 속에서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예요? 미국 시장이 2024년 상당히 좋은 시장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IPO, 그죠? 그리고 신용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된다. 지금 시장이 급락하면서 일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숙제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당선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만 바라보고 기대감만 만땅으로 일어났었던 부분, 그게 누구였어요? 테슬라였잖아요. 그죠? 급락을 하면서 이제 원위치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연준의 스탠스 변화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반납.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보험성 금리 인하가 중단된 이후에 3개월 부분까지는 조정을 받아야 된다. 미국 시장이 3월 중순까지는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1월 8일 날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쉽지 않을 요인들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빅테크 관련 기업들에 대한 펀더멘털과 관련된 부분들도 너무 고평가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어제 그죠? 미국 시장에서 아리 공포가 진행되면서 엔비디아, 그죠? 애플 그리고 테슬라가 15% 급락하는 엊그제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이 4% 급락을 하면서 M7 시총이 1,100조가 증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어요? 트럼프가 미국 경제가 과도기다. 그리고 나는 주식시장 신경 안 쓴다.
그러면서 트럼프 풋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투자자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소멸시켜버렸던 게 급락의 원인이었죠. 그러면서 결정타를 맞은 게 잘 보시면 테슬라 이슈가입니다. 11월 5일 날 미국 대선 그때부터 테슬라가 출발 시작을 했죠. 이때 급등을 시작을 하면서 올라왔고 그러면서 트럼프 취임식 이때 제가 돌직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쌍봉치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리고 나서 하염없이 내려오면서 어제는 소폭 반등했지만 원위치 가격에 왔습니다. 테슬라가 더 힘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죠? 고평가되어 있어 올라간 부분, 그죠? 트럼프의 최측근이 되어버린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고 그런 가운데에서 고평가되어 있었던 부분이 해소되는데 그 와중에 반 일론 머스크에 대한 정서가 글로벌 시장에 만연하게 진행되면서 충전기의 방화, 테슬라 차량에 대한 방화, 그죠? 화염병을 던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러니까 그죠? 펀더멘털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스럽고 그런 가운데에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제 3, 4% 반등이 들어왔다고 현혹되기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매그니피센트 7 종목 부분들이 뭐예요? 박살이 나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1100조의 시가총액이 날아간 부분,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트럼프의 정말 속내는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죠. 글로벌 무역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고통을 인정하는 트럼프의 발언, 이 발언의 맥락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 경제, 트럼프 부분이 2024년 2분기 침체를 만들면서 바이든 정권에 있었던 모든 제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그 CEO가 새로운 기업의 대표로 등장하게 되면 그 기업의 구조적으로 놓여져 있었던 비용 처리, 못했었던 부분 이런 걸 빅베스라고 하면서 잘라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쳐내면서 2분기 경기 침체를 일정 정도 용인하면서 관세 전쟁을 벌이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당연히 그죠?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가 진행될 수가 있고 또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핵심 공약이었었던 감세 정책을 시행할 수가 있고 그런 이후에 내년에 그죠? 내년 11월에 총선, 그죠? 이 중간 선거가 있는 부분이죠. 이런 스토리로 갈 부분에 대한 흐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지금의 약세 흐름 부분들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도를 좀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이 어제 4% 급락을 하는데도 엊그제 4%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양봉을 내고 견조하게 1%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또 어제조차 1% 하락했는데도 우리 시장이 오늘 오히려 상승 1% 시했죠. 자, 이거는 연도별 S&P 500 지수의 성과입니다. 2000년부터 2025년 지금까지의 모습인데 지금 25년 동안 그죠? 8개년도 그죠? 8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을 했죠. 자, 2023년과 2024년 24%대 상승을 하면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익을 줬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자, 2025년 들어서 고점 대비 나스닥이 10% 밀리고 S&P 500이 최고점 대비 10% 정도 밀린 상황이긴 해도 전혀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한 S&P가 4.5% 정도밖에 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이때 38% 급락했었던 부분이나 또 그리고 2022년 하락했었던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추세를 유지하고 가고 있는 중에서 정상적인 조정으로 바라봐도 된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 지금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본질은 뭡니까? 그죠? 관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관세 관련 주식들이 아니라 그죠? 미국의 빅테크 7이라고 하는 종목 부분들이 40% 50%씩 급락을 했습니다. 왜? AI 기술주들이 왜 더 많이 떨어져야 되나요? 그죠?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미국과 빅테크 AI에 대한 누적된 기술적 부담이 진행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실지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의 갭, 펀더멘탈의 괴리를 축소시키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스닥 부분에 있어서 아까 앞에 제가 왜 지난 부분에 방송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렸냐면 미국 시장에서 그죠? 130, 150배의 PER을 보였었던 테슬라가 급락을 했고 또 30배, 35배에 진행되었었던 빅7 종목들 그죠?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하락을 주도했는데 지금 나스닥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25배, 26배 수준까지 그죠? 펀더멘털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2024년 기준만큼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 부분은 펀더멘털 상으로도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는 부분까지 위치까지 왔다는 거죠. 다만 예외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죠? 2008년 리만 브라더스처럼 신용의 위기, 신용의 위기 이런 부분들이 더 진행된다면 지금 더 내려갈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신용위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관세에 대한 불안이고 그리고 매년 1월, 2월, 3월이 되면 여러분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연말에 그죠? 블랙 프라이데이나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이런 과소비 됐었던 부분이 1, 2월 달에는 위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나 고용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위축되는 국면에서 항상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계절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였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그죠? 주가가 내려오면서 지금 110불 이하로 내려왔죠. 그러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PER 23배에서 24배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지금 평균 거래했었던 부분보다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 그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만 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24년에 가장 악랄하게 조종을 받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8월 5일이지요. 그죠? 8월 5일 엔캐리 트레이드다라고 하면서 막 박살이 나면서 우리 시장 10%까지 급락했던 종합주가 지수가 10%까지 급락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3단 하락을 했었던 구간이죠. 여기에 나왔었던 부분이 미 경기 침체 논란의 시발점이었었던 3의 룰 이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비농업이 예상치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실업률이 4.1%에서 4.3% 급등하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가 있었던 부분 이때입니다. 그죠? 자, 지금 요 부분, 지금 이제 이 트럼프발 아리 공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트럼프 풋 기대감이 소멸하면서 지금 장기 박스권에 놓여져 있었던 부분을 이탈하니까 박스만큼 하락을 하면서 조정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그죠? 제가 어제 11시쯤에 이 차트를, 원고를 작성하면서 나타났던 부분이고, 자, 여기서 하나 보게 되면 이때 하락을 주도했었던 부분은 엔비디아였습니다. 그죠? 엔비디아가 블랙웰 지연이라고 하면서 급락을 했었던 부분, 상황 속에서 빅테크 7 종목들이 같이 급락을 했던 지수 하락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왔었죠. 그런데 이번 국면에서 이 하락하면서는 누굽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반 머스크 정서. 거기 테슬라가 주도하면서 다른 빅테크 7 종목, 특히 여기서는 중국의 딥시크가 우리 설날 이 부분에 발표하면서 미국 기술주들의 급락이 함께 이루어졌던 부분이죠.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왔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피곤하죠, 그죠? 경제 주체들이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어제도 미국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관세 그것도 몇 월 며칠 날 참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죠? 2월 20일부터 지금 3월 10일 그리고 3월 12일 그죠? 오늘 또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거기에 맞대응 그런 과정에 또 없던 일로 했지만 그죠?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대미 수출 전력 25% 할증 붙인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유 열받아 하면서 난 받고 떠불러. 그죠? 그래서 50% 관세 부과한다리다가 또 25% 추가한 건 없던 일로 하겠다. 자, 이 판에 주식하기 너무너무 힘든 판입니다. 자, 그렇게 힘든 부분에 있어서, 그죠? 그런 강경책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 제가 아까 하나,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입니다. 8월 5일 날,
아까 시장이 급락했을 때 그때 그 당시에는 미국의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마이너스 40포인트, 지금은 마이너스 6.9포인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할 징후는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오늘 발표될 미국의 CPI가 중요하죠. 그 계절적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지난달보다는 소폭 감소한 물가가 나와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데, 여튼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지수가 돌아나갈 수 있는 흐름이다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일본의 엔화도 중요하죠. 아까 8월 5일 연결된 부분입니다. 8월 5일 날, 그죠? 엔화가 140엔도, 달러가 140엔도 깨면서 엔화 강세가 엄청 이루어졌었던 부분. 다음 주 19일 날, 그죠? BOJ가 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나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일본의 임금 흐름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BOJ가 금리를 인상을 한다면 또 한 번의 시장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행여나 여기서 BOJ가 금리를 동결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이때부터는 다시 돌아 나오면서 시장 전반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다음 주까지는 우리 시장 내일 옵션 만기,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 BOJ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그저 참 시장이 고난이도의 시장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유럽 부분이 그죠? 235조 원 무기 구매 확정했다. 그런데 오늘 방산하고 조선은 떨어졌네요. 그죠?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많이 올라오기도 했죠. 시장이 지수가 약세일 때는 주도 섹터가 강하고, 방산과 조선이 강하고, 지수가 반등할 때는 조선과 방산, 주도 섹터가 약한 겁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주시장의 이 메커니즘이죠. 자, 그런 가운데 여기서 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렇게 235조 원 무기 구매한다니까 우리나라 방산도 막 좋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 이외의 지역 무기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독일 주장과, 그리고 그 속에서 EU 내에서만 무기를 구매해야 된다라고 하는 프랑스가 지금 맞서 있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산 부분이 확정이 된다 해서 우리나라 부분에 아주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나라 뿌리부터 지금 흔들리는 한국 경제입니다. 자, 대한민국 누가 지킵니까? 중산층이 지켜야 되는 거고, 또 그 속에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의 자영업자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2024년 작년 9월부터 지금 자영업자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두 달째 2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상당히 지금 힘든 내수 경기의 흐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면 자영업자 대출 부분을 보니까 이 코로나 때부터, 그죠? 코로나 때부터 사업이 안 됐잖아요. 단속하고 하면서. 그죠? 그때부터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늘어난 부채 속에서 자영업 대출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고금리. 그죠? 이게 시중은행 금리 구간별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인데, 이 시중은행에서 받지 못한 대출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경제와 그리고 경제 구성원들이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이 이미 중국에 추월됐다. 그죠? 한국 기술 중국에 몇 년 뒤졌나? 그죠? 12개 산업, 한국 경쟁력을 평가해 보니까 대부분 부분에 있어서, 그죠? 그나마 조선이나 디스플레이 가전 쪽은 경쟁력이 높은데, 그죠?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철강, 화학, 중간, 그리고 그 속에서 기계나 로봇, 그리고 바이오헬스, 3D 프린팅. 3D 프린팅은 중국의 4.7년까지 주로 이 격차가 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결국은 산업의 경쟁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약해졌다는 건, 그죠? 바뀐 세상에 우리 기업만 적응을 못했거나, 아니면 국가 시스템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걸 봤더니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지만, 그죠? 한국의 성장률 둔화, 이 리포트 HSBC와 골드만삭스의 비공개 보고서 2019년에 나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때 주 52시간 근무제를 밀어붙여서 성장률 하락을 부추긴 건 특별히 아픈 대목이다.
이거 상당한 거예요. 왜냐? 지금 일본은 주 40시간에서 최대 360시간을 연장 근무를 할 수 있고 미국은 제한이 없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죠? 미국처럼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돈과 인재가 따라붙는 나라 아니면 중국처럼 그죠? 국가가 정책적으로 될 때까지 밀어주는 자본력을 가지고 밀어주는 나라 그런 나라와 경쟁하는 대한민국아 저녁 6시만 되면 셔터 닫고 문 닫고 그죠? 일 안 하고 퇴근하면 어떻게 대한민국 경쟁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반드시 그죠? 자와 우를 떠나서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간이 연기금 연속 순매수 그죠? 42일에서 끊겼지만 지금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외국인 매도 지속하는 이유 그죠? 자, 우리 쪽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 12개월 선행 EPS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 줄어들어야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외국인이 7개월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8년을 제외하고는 지금 가장 긴 기간 동안 29조를 매도하고 있는데 이게 변하려면 이제 영업이익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그죠?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3월까지는 다 고통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잠시 후에 6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요 못다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일 한국의 옵션 만기 그리고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CPI, 그와 따른 한국 시장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힘든 시장입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실적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